평범한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요치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자신만의 차가운 세계에 갇혀 지내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 갑자기 교실 바닥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빛의 마법진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완전히 하얗게 멀어지며 요치야의 몸은 강한 중력에 이끌리듯 아래로 추락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요치야가 마주한 것은 현대의 교실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낯선 중세풍의 황무지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게도 학교의 인기인인 신도 유우와 하코자키 쿠스에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허공에 갑자기 반투명한 푸른빛의 홀로그램 게임 인터페이스 창이 나타나 그들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 세계의 규칙을 설명하고 무작위 직업 룰렛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룰렛의 바늘이 멈추고 요치야에게 부여된 직업은 전투력과 무관한 최악의 직업인 농민이었습니다. 그의 교복은 순식간에 빗덩이로 변하더니 낡고 허름한 갈색 베옷과 가죽 장화로 강제 교체됩니다. 기본 무기로 지급된 것은 날카로운 검이 아닌 밭을 갈 때나 쓰는 평범하고 투박한 나무낫 한 자루였습니다. 동료인 신도 유우는 마법사, 하코자키는 전사 직업을 가졌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줄 모르는 신도와 체력이 너무나 약한 하코자키는 이름뿐인 전력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땅줄기가 거차게 흔들리며 저 멀리 바위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은 온몸이 기괴한 초록색 근육으로 뒤덮인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 트롤이었습니다. 트롤은 손에 쥔 거대한 나무 몽둥이를 치켜들고 요치야 일행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옵니다. 하코자키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고 신도 역시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게임 마니아였던 요치야는 본능적으로 적의 움직임과 주변 지형을 냉정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스탯을 인정하고 정면 대결 대신 철저한 전략으로 승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트롤의 거대한 몽둥이가 요치야가 있던 자리를 내리치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면이 폭발합니다. 요치야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몸을 날려 굴러 폭풍 같은 충격파를 피해냅니다. 그는 흙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트롤의 무방비한 오른쪽 측면을 향해 무섭게 파고듭니다. 농민의 낫을 크게 휘둘러 트롤의 두꺼운 아킬레스건을 깊숙이 찍어 누릅니다. 트롤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강하게 꿇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요치야는 신도를 향해 당장 가진 마법으로 트롤의 눈을 공격하라고 소리칩니다. 신도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하급 바람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진 날카로운 바람의 칼날이 트롤의 거대한 왼쪽 얼굴을 강타합니다. 눈을 다친 트롤은 눈을 움켜쥐고 분노에 미쳐 날뛰며 사방으로 몽둥이를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거차게 휘둘러진 몽둥이의 끝부분이 미처 피하지 못한 요치야의 옆구리를 강하게 때립니다. 요치야는 먼 거리를 날아가 단단한 바위벽에 부딪힌 후 거친 흙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코자키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요치야를 보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요치야의 시야에 다시 파란색 알림창이 뜨며 체력이 바닥나면 부활대기 시간이 작동한다는 규칙이 노출됩니다. 그는 이 세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게임처럼 일정 규칙 하에 부활이 가능한 시스템임을 깨닫습니다. 요치야는 다시금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낫을 고쳐 잡고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트롤은 상처 입은 눈을 번뜩이며 다시금 요치야를 향해 땅이 꺼질 듯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요치야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그 사이에 후방에서 합동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치야의 도발에 분노한 트롤은 맹렬한 기세로 그의 뒤를 쫓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치야는 미리 봐두었던 거대한 가팔은 절벽 끝자락으로 트롤을 정교하게 유인합니다. 트롤이 최후의 일격을 위해 허공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순간 요치야는 밑바닥으로 몸을 날립니다. 트롤은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며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 순간 거대한 손틀이 요치야의 가죽 장화를 단단히 붙잡아 버립니다. 트롤의 거대한 손이 요치야의 발목을 붙잡자마자 가죽 장화가 순식간에 벗겨지며 절벽 아래로 추락합니다. 주인공 요치야는 아슬아슬하게 바위 모서리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거대한 트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심연의 바닥으로 떨어져 마침내 완전히 소멸합니다. 첫 번째 시련의 가혹한 퀘스트가 완료되자마자 신비로운 빛이 소년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 요치야는 어느새 익숙하고 조용한 현실 세계의 교실 의자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왔지만 이 세계의 기괴한 감각과 생존의 압박감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요치야는 같은 학교의 또 다른 여학생인 토키타테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것을 발견합니다. 불량배들은 겁에 질린 토키타테를 거칠게 몰아세우며 그녀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 합니다. 요치야는 이 세계에서 단련된 민첩한 몸놀림으로 골목길 안으로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소녀는 빗자루를 휘둘러 첫 번째 불량배의 다리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습격에 당황한 나머지 우두머리 불량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립니다. 요치야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흐느끼고 있는 토키타테에게 조용히 건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발밑에서 거대한 마법진이 붉은 빛을 뿜어내며 다시 한번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현실이 아닌 거대한 돌기둥이 가득한 기묘한 신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인 게임 마스터는 그들에게 세 번째 퀘스트인 마차 호위 임무를 부여합니다. 요치야는 자신의 직업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다행히 생물학자로 전직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롭게 합류한 토키타테는 뛰어난 마법 속성을 가진 마법사 직업을 부여받아 기뻐합니다. 일행은 신전을 나와 퀘스트의 시작점인 한적한 시골 마을의 마차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짐을 가득 실은 거대한 목조 마차와 그것을 지키는 소수의 호위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차의 선두에는 기사단의 강력한 여기사인 하벨이 거대한 강철검을 든 채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벨은 요치야의 나약해 보이는 외모를 바라보며 과연 전투에서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풀습니다. 하지만 요치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를 펼쳐 이동 경로에 도사린 위험 지역들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마차 행렬이 마침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울창하고 어두운 숲길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숲속의 깊은 침묵은 오히려 주변에 숨어있을 적들의 위협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숲풀 속에서 기괴한 비명과 함께 흉포한 버서커 부족의 전사들이 무더기로 튀어나옵니다. 도적단까지 연합한 무자비한 무리가 날카로운 도끼를 휘두르며 마차의 측면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여기사 하벨은 기합 소리와 함께 최전선으로 뛰어나가 적의 선봉대를 향해 검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그녀의 거대한 강철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버서커들의 방패가 종이장처럼 무참히 박살납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도적단의 숫자가 너무 많아 기사단의 방어선이 점차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후방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요치야는 생물학자 직업 고유의 지형 식별 능력을 발동합니다. 그는 도적들이 딛고 있는 지면 아래가 거대한 지하 늪지의 약한 흙탕물 층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요치야는 토키타테에게 소리치며 도적들의 발밑 지형을 향해 강력한 충격 마법을 가하라고 지시합니다. 토키타테는 긴장한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소년이 가리킨 지점을 향해 마법 주문을 외웁니다. 굉음과 함께 지면이 폭발하듯 무너지며 수많은 버서커들과 도적들이 깊은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대형이 완전히 무너진 도적단을 향해 하벨과 기사단은 마침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그들을 소탕합니다. 하벨은 요치야의 번뜩이는 전술과 냉철한 메타인지 능력에 크게 감탄하며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마차 행렬은 숲을 빠져나와 최종 목적지인 고대 광산 자락에 도달합니다. 광산의 입구는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어 내부에서 풍기는 기괴한 기운이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요치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허리춤의 짧은 단검을 다시 단단히 쥐어잡습니다. 그 순간 갱도 깊은 곳에서 거대한 날개 요동치는 소리와 함께 가고일의 붉은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가고일의 붉은 안광은 소년과 동료들의 온몸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고일이 거대한 석조 날개를 펼치며 천장에서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수직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요치야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낡은 농기구를 고쳐 잡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동료 여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괴수의 등장에 무기를 든 손을 바르르 떨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괴수가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사방으로 거센 먼지 바람과 진동이 요란하게 휘몰아칩니다. 요치야는 이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적의 움직임과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가고일이 울부짖으며 무시무시한 석조 앞발을 휘두르자 단단한 암벽이 힘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소녀는 동료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갱도 옆쪽에 위치한 좁은 통로로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고일의 무자비한 연속 공격에 치하 갱도의 천장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며 돌가루가 떨어집니다. 이곳은 고대인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촘촘하게 설계한 치명적인 함정구역이 틀림없었습니다.
게임의 메타 인지 능력이 발동한 요치야의 시야에 바닥에 기괴한 문양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적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이 함정들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치야는 가고일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 돌멩이를 주워 괴수의 단단한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머리에 돌을 맞은 가고일은 흉포한 눈빛을 빛내며 오직 요치야만의 목표로 삼아 돌진합니다. 거대한 석조 괴수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소녀는 미끼를 자처하며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괴수의 날카로운 발톱이 코앞까지 닥쳐온 바로 그 찰나에 요치야는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요치야가 서 있던 자리의 바닥 타일이 가고일의 거중한 무게에 의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고대 갱도의 장치가 작동하며 벽면에서 수십 개의 강철창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출되었습니다. 거대한 창들이 가고일의 몸체 여기저기에 박히며 단단했던 석조 피부에 굵은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괴수의 가슴 정중앙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마력 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치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마력 핵을 응시하며 저것이야말로 유일한 약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동료들을 향해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며 당장 공격을 개시하라고 외쳤습니다. 용기를 얻은 여학생들이 무기를 치켜들고 상처 입은 가고일을 향해 동시에 전속력으로 돌격합니다. 가고일은 날개를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함정에 걸려 기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동료의 날카로운 검격이 괴수에 벌어진 균열을 정확히 파고들어 타격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공격이 가고일의 다리를 강타하자 괴수는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하지만 괴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가슴에 마력 핵의 거대한 너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고일의 입과 가슴에서 무시무시한 파괴 광선이 뿜어져 나오려 하자 주변 공기가 요동칩니다. 바로 그 순간 요치야는 농민의 특수 스킬인 지형 조작을 발동하여 바닥에 거대한 암석을 솟구치게 했습니다. 솟아오른 암벽은 가고일의 시야와 광선의 궤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임시 방패가 되었습니다. 광선이 상쇄된 직후 요치야는 암벽을 딛고 공중으로 높게 뛰어올라 괴수의 머리 위를 선점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낡은 농기구의 끝을 괴수에 노출된 파란 마력 핵으로 조준했습니다. 소년의 강력한 일격이 가고일의 가슴에 박힌 핵을 그대로 관통하며 맹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마력 핵이 완전히 부서진 가고일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거대한 괴수의 형체는 수많은 돌가루가 되어 바닥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가혹했던 세 번째 퀘스트의 완료를 알리는 거대한 홀로그램 시스템 창이 허공에 떠오릅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린 동료 여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치야는 무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농민이라는 직업으로도 이 세계의 거대한 위협을 멋지게 극복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한층 더 성장한 동료들과 함께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출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